바둑리그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던 8주차 경기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선두권에 있는 팀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중위권 싸움이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예측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수록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좀 변수들도 많이 일어나는 한 주여서 더더욱 좀 재밌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를 증명하듯이 바둑리그 20년 역사상 최장 수수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396수의 혈투 리그 새 기록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리그 나우 바로 시작합니다. 팔주차에는 수담리그 4라운드와 인터리그 3라운드 3, 4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지난주 고근태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이현욱 프로의 예측을 보는 재미로 우리 KB리그 나우구를 시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아니 저는 이 처음에 이 라운드 예측을 할 때 너무 이게 적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쉬운 건가? 그쵸.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경솔했다는 얘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좀 예측이 갈수록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고금태 감독님의 기대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순위 보면서 어떤 팀이 포스트 시즌과 더 가까운지 한눈에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수담리그 순위입니다. 원익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사실 원익팀을 제외하면은 울산하고 고려아리언부터 바둑메카 의정부까지 승점 차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한 경기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남은 뭐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난가리그 순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가리그는 포스코케미칼이 네. 지금 승점 13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여기는 보물선 정예까지 6개 팀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 뭐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네. 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수담리그보다 훨씬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치열할 것 같은 난가리그입니다. 네, 먼저 수담리그 4라운드 1경기입니다. 첫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한 박영웅 구단은 하루 2패를 하면서 굉장히 속상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고려아연과 수려한합천. 저는 이제 수려한합천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울산 고려아연이 승리를 거뒀고 바둑 기풍상 박영호 선수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정 선수가 끝내기까지 가는 그 대접전을 하면서 이 박영호 선수의 반집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박영훈 구단은 굉장히 끝내기에 강한 선수를 상대로 네. 반집승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끌어왔고 에이스 결정전에는 신민준과 박영훈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날 박정환 선수가 이제 이미 2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가 이제 박영훈 선수의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결정을 지었는데 뭐 신민준 선수가 2승을 하면서 큰 힘을 보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최정 선수가 네. 박영훈 선수를 잡아낸 것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수담리그 4라운드 2경기입니다. 에이스 결정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정광잔 청록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결과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말 그대로 에이스 결정전의 무적입니다. 그 원인에는 역시 이제 변상일 선수가 있는데요. 모든 중계진들이 에이스 결정전에 더 잘 둔다. 네. 속기 시간이 없을수록 더 잘 둔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변상일 선수의 활약이 지금 대단하고요. 네. 바둑메카 의정부는 지금 반대로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에이스 결정전 지금 전패를 기록 중인데 네. 의정부 바둑메카 의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좀 정규리그가 끝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제 두 팀 다 모두 아쉬운 거는 정관장 천록은 승리를 많이 거두긴 했지만 승점이 좀 부족해요. 맞아요.
그리고 바둑메카 의정부는 전체 성적은 좀 안 좋지만은 승점 자체가 그렇게 낮진 않기 때문에 이 후반에 도약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입니다. 네. 다음은 수담리그 4라운드 3경기입니다. 3국에서 엄청난 기록이 나왔죠? 결과 먼저 볼게요. 사실 이날은 뭐 경기 스코어보다도 바둑리그 최장 수수 기록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바로 이제 3국에서 사카이 선수와 원익이 한상조 선수의 대국에서 396수라는 와우. 뭐 이름만 들어봐도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KBO 바둑리그 20년 사상 최장 수수 기록이고요. 네. 그 전 기록이 예전 김정현 선수와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389수. 네. 그 기록을 경신한 바둑이었고 사실 이날 바둑은 뭐 수순 자체도 굉장히 길었지만 네. 바둑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못 보신 바둑 팬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보시기를 네. 좀 권해드릴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꽤 시간을 많이 갖고 봐야겠네요. 네,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인터리그 3라운드 3, 4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토요일 경기에서는 킥스와 정관장 천록이 만났습니다. 결과 먼저 볼게요. 자, 정관장 청록과 킥스와의 경기. 네. 사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정관장 청록의 3대1 승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날은 뭐 뭐니 해도 정관장 청록의 퓨처스 리그 선수 이현 선수의 뭐 대활약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최병훈 감독님께서 굉장히 한바구음 지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감독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좀 부진한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정관장 천록에서 이제 이현 선수를 콜업을 했는데 상대가 또 상대팀 이지명이었어요. 네. 이지명 박진솔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두면서 뭐 만점짜리 데뷔전을 치렀고 그 승리에 힘입어 네. 3대1 승리라는 정관장 천록 입장에서는 약간은 낯설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안 갔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변상일 선수가 두 판 둬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네. 이날 3대1로 승리가 결정이 났습니다. 반대로 김승재 선수는 계속 우세한 바둑을 역전패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다운이 됐죠. 네, 킥스 입장에서는 지금 신진서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좀 전체적으로 불진한 편인데 무엇보다도 이 삼지명 김승재 선수의 부진이 굉장히 크고요.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바둑들을 계속 역전패를 당하면서 네. 좀 뭔가 이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8주차 마지막 날에는요. 보물섬 정예와 바둑메카 의정부 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드디어 대만팀이 1승을 또 거두었습니다. 네, 저의 예상은 또 보기 좋게 빗나갔고요. 네. 바둑메카 의정부 팀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시아홍 선수의 활약으로 네. 보물섬 팀이 이제 5연패를 탈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저는 이제 에이스 결정전을 가더라도 아무래도 시아홍 선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의정부 팀이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시아홍 선수가 두 경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경기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이날 보여준 한 판이 네. 경기였었고요. 시아홍 선수가 설현준 선수와 이날만 두 경기를 치렀는데 정규리그에서는 졌지만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만 보물선 정예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좀 분위기 쇄신, 그쵸. 계속 좀 연패를 5연패였어요. 하다가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바둑메카 의정부는 반드시 잡아야 했던 경기를 패하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좀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현욱 프로가 꼽은 2주의 명대국 주요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명경기 그 대국이 많았었는데요. 최장 수수 기록도 있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바둑을 봤던 바둑 중에서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바둑은 이 변상일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바둑이었었는데요. 네. 이 변상일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바둑 자체는 굉장히 단면곡이지만 변상일 선수의 그 뭐랄까요 좀 소름 돋는 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런 수를 볼 수 있을까를 네. 정도로 놀라운 그런 수들이 나왔던 바둑 그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현욱 프로와 함께하는 2주의 주요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정관장 천록의 변상일, 바둑메카 의정부의 설현준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 대국입니다. 자, 지금 설현준 선수가 이곳에 팩감을 쓴 장면이에요. 이 좌변에 굉장히 큰 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팩감을 쓴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이 흙이 지금 들여다 보이는 형태라 보통의 수익기라는 그냥 이어서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하나 찔러 놓고
넘어가는 형태가 돼서 이 밑에서 집이 나질 않습니다. 이 밑에서 집이 나지 않는 형태라 이 흑대마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변상일 선수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준 이 건너붙이는 한 수가 이 바둑의 승패를 결정짓는 한 수였습니다. 자, 이 수가 왜 좋은 수냐? 이 굉장히 수익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뭐 뚫고 나간다거나 해도 여기를 두게 돼서 이 자충이 걸려서 백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또 잇게 되면 역시 끊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이 되질 않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실전은 뭐 이쪽으로 실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받은 형태에서 이렇게 실전에 받았죠. 받으니까 끊고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나서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백도 이제 여기를 교환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질 않아 보이죠. 자, 근데 여기를 하나 끊는 교환 때문에 실전에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이 계속해서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이쪽을 입구자로 둔거나 나릴자를 둬서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을 젖히고 호구를 치게 되면 중앙으로 탈출해 가는 수와 안에서 집을 내는 게 맛보기가 됩니다. 예, 이 하나 끊어둔 효과죠. 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나를자를 가면서 집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변상일 선수의 우세가 결정이 됐는데 자, 이 장면에서도 변상일 선수가 또 한 번의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안에 한 수를 더 갈수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변상일 선수가 패를 해소해 버립니다. 자, 이 얼핏 보기에는 흑대마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여기 교환을 해놓고 한 점을 잡게 돼서 이 대마가 위험해 보이는데 변상일 선수는 다 준비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곳에 입구자를 붙여가니까 이걸 백이 찝고 이을 때 이쪽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연한 수순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지금 흑이 잡힌 걸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변상현 선수의 준비된 수, 바로 이 찝는 수였었는데요. 자, 이 수는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받게 되면 여기를 그냥 나와서 끊어서 이 세 점이 그냥 잡힙니다. 그래서 잡으러 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렇다고 실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이 끊는 수가 또 한 번의 준비된 콤보입니다. 자, 백이 실전에는 따냈는데 만약에 늘어서 차단을 하게 되면 잇고 이 한 점을 잡을 때 여기 두 점을 잡자고 하면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끊고 이게 둬서 백이 거꾸로 잡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변상일 선수가 그 짧은 초읽기 속에서 이 수순들을 다 본 거죠. 결국은 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는데 흑이 살자는 자칫패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패를 백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곳에 패감을 썼지만 변상일 선수가 받지 않고 여기를 따내면서 이 흑대마를 살아가는 수순을 두면서 바둑은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패를 그냥 이기고 이 백이 패감을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변상일 선수의 승리로 끝났던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잠시 후부터 9주차 경기 난가리그 5라운드와 인터리그 3라운드 5, 6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주 예측에 대한 예감 어떠신가요? 가운 때보다 좀 비장한 마음으로 예측을 좀 했고요. 네. 이제 이번에 오더를 보면 알겠지만은 오더 자체가 또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않습니다. 좀 변수들이 많아서 재밌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9주차 난가리그 5라운드 1경기 오더 먼저 보시죠. 연패를 탈출한 보물선 정예와 이제 컴투스 타이잼이 만나게 됐는데요. 네. 뭐 안성준 선수가 장고대국에 나오게 됐고요. 역시 이제 시화홍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결이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대결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컴투스 타이잼이 좀 더 두터워 보이는 오더고요. 네. 저는 이제 컴투스 타이잼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가리그 최하위 두 팀이에요. 뭐 최하위라고 네. 하지만 승점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요. 네. 이제 두 팀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 않고
승리를 아마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둘째 날 경기 오더입니다. 이번에는 난가리그 1위와 2위의 대결인데요. 정규리그 역대 전적은 3대 3으로 팽팽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이번 라운드 뭐 가장 또 재밌는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지명 주장전이 만들어졌어요. 김명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결이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셀트리온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셀트리온의 3대1 승리를 와우. 저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난가리그 5라운드 3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치열한 순위 경쟁에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한 오더일까요? 한번 오더를 보면서 얘기를 네. 해보죠. 강동현 선수와 신진서의 주장전이 또 만들어졌고요. 네, 재밌겠다. 네,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네.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물가정보 입장에선 좀 피하고 싶었던 그리고 킥스팀에서는 만나고 싶었던 오더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 킥스팀이 오더를 적중을 시켰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일지명 대결 1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국들이 모두 좀 물가정보팀이 좀 우세해 보여요. 네. 최근에 이제 킥스팀이 워낙 지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하더라도 저는 물가정보팀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터리그 3라운드 5, 6경기 대진표 볼게요. 먼저 토요일에는 포스코 케미칼과 수려한 합천이 경기가 있는데요. 오더 먼저 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두 경기를 치르는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 원성진 선수가 이번에 이제 오더가 굉장히 강한 선수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또 박정환 선수와 네. 대결에서 만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퓨처스 리그인 최기훈 선수가 올라온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박영훈과 박민규, 강유택과 김진희 오. 전체적으로 재밌는 오더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오더 자체도 수려한 합천이 좀 더 우세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3대1 수려한 합천의 승리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요일 경기입니다. 일본 기원이 간절한 1승을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 기원이 경기력 자체는 괜찮아지고 있어요. 네. 이제 바둑리그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 승리까지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오더도 보시면 일본 기원은 역시 로테이션이죠. 다양하게 지금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네. 한국 물가정보팀 입장에서 이제 진시영 선수가 오래간만에 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날 경기는 한국 물가정보가 이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3대2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정보팀이 좀 우세해 보이고요. 일본 기원 입장에서는 이 에이스 결정전을 가더라도 확실한 1승 카드가 없다는 것이 좀 일본 기원이 좀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일본 기원이 첫 승을 거두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초대석 나우 피플 시간인데요. 승부는 지금부터죠. 치열한 승부 경쟁에 현재까지는 꽤 무난한 성적표를 매일 받아들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실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KB리그 나우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준우승 그리고 또 지난해는 우승팀입니다. 팀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요. 그야말로 뒷순위로 밀려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그 창단 이래 준우승, 우승, 준우승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는 우승할 차례네요. 그런가요? 지금 2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 뭐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백대현 감독님께서 3년 연속 이제 준우승, 우승,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데 역시 그 이면에는 역시 신진서 또 원성진이라는 좋은 선수를 계속 보유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어때요? 좀 신진서, 원성진이 없어졌기 때문에 첫 시즌인데 좀 허전함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선수들과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의 허전함은 있지만 올해는 또 이제 김명훈 선수, 최철한 선수, 심재익 선수, 뭐 윤찬희 선수, 송규상 선수까지 좋은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뭐 올해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셀트리온의 첫 경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물섬 정예팀을 만났는데 그때 솔직히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보물섬 네. 정예팀이 일단 그 실력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조금은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피셔 방식 자체가 이번에 또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긴장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보물섬 정예팀도 사실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이번에 네. 보면은 그 어떤 팀도 확실히 좀 배제할 만한 팀들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남은 또 이제 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좀 솔직하게 딱 그 경기를 보면서 백도현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첫 경기 대만 팀에게 딱 패하고 근데 신진서 선수가 항상 있었던 팀인데 이제 그날은 좀 처음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딱 하면서 올 시즌 이게 쉽지 않겠구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네. 어때요, 백도현 감독님은 솔직하게? 딱. 저는 솔직하게 네. 항상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네. 첫 경기 패하고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어.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때부터 또 김명훈 선수가 1패를 당하고 7연승을 하고 네. 이제 최근에 경기는 또 한 경기를 졌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또 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감독님 하면은요 긍정의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한 번 지적하면은 3번의 칭찬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수년간 해보시니까 선수들한테 좀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긍정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별명을 또 붙여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선수들의 길을 최대한 좀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선수들이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대국에 임하는 것과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의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확률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선수들을 최대한 좀 격려하면서 좀 자꾸 길을 세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오늘 스튜디오가 환해지면서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 KB리그 나우를 위해서 좋은 글귀, 긍정적인 글귀 한마디 선물해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긍정적인 네. 글귀요? 네. 제가 선수들에게 사실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톡방에도 이제 메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그 글귀를 좀 소개해드리고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네.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기는 군대는 정신적으로 이겨놓고 싸운다. 패하는 군대는 싸움을 시작하고 나서 이기려고 한다. 이건 완전히 천지 차이죠. 내가 정신적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것과 네. 싸움을 시작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시청률 네. 대박 날 거다라는 그런 네네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대박 날 거예요. 네, 대박. 날- 네, 무조건 대박 난다. 메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오더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신 대로인가요? 아니면 요리조리 조금 피해갔나요? 제가 바라던 오더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 오더가 나오는 것이 감독이 뭐 오더를 잘 짜서 저는 좋은 오더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운이 좀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오더는 갈발보고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치를 다르게 하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오더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가짐인 것 같고 그리고 오더가 잘 나왔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잘못 나왔다고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번 오더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족하신다는 이유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명훈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네. 매치죠.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3대1 승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대1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장전이 일단은 성사가 되는 게 우리 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제 네. 셀티리온의 이렇게 그 성적표를 쭉 보면은 이 윤찬희 선수와 이 송규상 선수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예, 윤찬희 선수가 4번 네. 그리고 송규상 선수가 4번을 나오고 있는데 그 백대현 감독님께서는 요 오더를 이렇게 번갈아 내는 좀 뭐 이유라든가 또 앞으로의 운영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팀 상대 전적이라든지 최근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점검하면서 오더를 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좀 이런 현재의 방식을 좀 유지하실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팀 좀 자랑을 해보자면 네. 연패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뭐 다 2승 이상씩 다 거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골고루 지금 잘 해주고 있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좀 더 잘해주면 더 좋겠지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다 잘해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송규상 선수가 1승이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이거는 저기.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쪼글 계시네요. 아니 이런 것들은 잘 이제 좀 기원해주네요. 자극을 좀 줘야 되고요. 네. 네. 선수들이 아마 이 얘기를 잘 듣고서 네. 좀 분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또 우리 셀트리온 또 4년째 감독님을 맡고 계신데 우리 셀트리온 자랑, 선수들 자랑까지 함께 한번 여기 카메라를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셀트리온 팀이 일단 그 회사에서 워낙 지원을 또 잘해주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항상 좀 힘을 내고 더욱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시즌도 일단은 뭐 선수들이 제가 좋은 선수들을 그래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지금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즌도 충분히 우승 노려볼 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우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과정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어쨌든 또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우승할 수 있도록 꼭 응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리그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주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재미를 더해가는 KB 바둑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바둑TV와 함께 KB 바둑리그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꼭이요. 감사합니다.